저희 19학년도 기출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교시 A형 문제부터 이제 B형 마지막 문제까지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다루도록 하고요. 여기 관련된 내용들을 좀 읽어볼 부분들이 있으면 관련된 내용들을 좀 읽어보면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프린트 순서대로 보시면 이제 환이 이제 단위원도 갖고 있고 유한집합이고 이제 가한안인 경우에는 저 환의 원소들을 영하고 영인자고 가열권으로 이렇게 분할을 할 수가 있게 돼서 저희가 이제 영인자의 개수랑 이제 가열권 개수는 이제 물론 가열권 개수를 구하면 이제 영인자의 개수도 구해지고 영인자의 개수를 구하면 이제 가열권 개수도 이제 구해지는 그런 상황들을 알 수 있게. 그래서 뭐 예제 상황으로 이제 Z백 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물론 Z백도 단위원도 있고 유한집합이고 가한안이기 때문에 여기 Z백도 영하고 영인자고 가열권 이렇게 이제 분할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영인자가 몇 개냐를 이제 세고자 할 때 물론 0은 당연히 하나가 있고 이제 가열권 개수는 이제 100하고 이제 서로 소행 개수니까 이제 오일함수 값이 개수가 돼서 여기 0 하나하고 이제 가열권이 오일함수 값을 빼고 남는 게 이제 다 영인자의 개수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가능하게 돼. 그래서 전체 원소 100개 중에서 0 하나 빼고 가열권 개수에 해당하는 이제 오일함수 값을 빼고 나면 이제 남는 개수가 전체적으로 다 영인자의 개수에 해당한다, 이런 거를 뭐 저희가 적용할 수 있게. 그래서 저희가 이제 A형 2번 기출 문제도 이렇게 단위원을 갖고 있는 이제 유한집합인 가한안이 이제 제시가 되어 있어서 역시 영하고 영인자고 이제 가열권의 개수가 이제 분할이 일어나고, 저희가 이제 가열권의 개수를 이제 세고자 할 때 영인자의 개수를 센 거를 이용해서 그 개수를 빼서 이제 가열권 개수로 이렇게 답을 하는 방법이 이제 가능하게. 그리고 이제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환 R이 이제 단위원도 있고 이제 가한안도 이제 성립을 하고 있는 환 R이고, 이제 EDR JK가 이제 더한 EDR에 대해서 이제 전체환하고 이제 같게 되는 그 관계가 이제 만족이 되게 되면 이제 전체환을 이제 교집합 EDR로 이제 자른 저 상환하고 J로 자른 상환하고 K로 자른 상환을 직접 하나 하고 이제 동형관계가 성립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뭐 이 동형관계를 이용해서 이제 풀이를 적는 것도, 풀이를 확인하는 것도 이제 가능하고, 여기 위에 있는 명제에 대해서 확인하는 방법도 이제 가능하게. 또 부분적으로 이제 필요한 내용 중에 저희가 이제 직접한 환에 대해서 이제 가열권 원소를 찾고자 하는 상황이 이제 각각의 원소가 다 이제 가열권일 때만 이제 그런 상황들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직접한 환의 가열권을 찾으려면 각각 환에 대한 가열권들을 찾아서 그 원소들로 이제 구성을 시켜주시면 돼요. 예. 그다음에 여기 이번 문제에서 요 다항식 환이 나오고, 저희가 이제 여기 이제 각각 뭐 자른 거랑 동형인 거로 이제 적용하는 풀이를 하다 보면 이제 이런 형태의 이제 상환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저희가 이 대입준동형 사상을 좀 적용을 해서 얘가 어떤 환인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이 다항식환에서 이제 개수 쪽으로 이제 다항식을 이제 첨자에 쓴 원소 A가 이제 대입되는 대입준동형 사상을 이제 가지고 오면 이제 환준동형 사상에 해당이 되고, 핵을 구하게 되면 결국은 A를 이제 근으로 갖고 있는 이제 다항식들이 이제 핵에 모일 텐데, 결국 A를 근으로 갖고 있는 다항식은 뭐 X 빼기 A의 배수들이 되고, 결국 이제 환준동형 사상에 대한 핵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고, 결국은 동형 정리를 쓰게 되면 이 정역을 이 핵이랑 자른 게 이제 물론 이제 공역 치역이랑 동역이 될 텐데, 물론 당연히 전사함수기 때문에 이제 치역이 당연히 이 공역이 되게 돼. 그래서 정역이랑 이 핵을 자른 거랑 여기 치역이랑 동형 관계가 성립을 하게 된다. 그래서 물론 A가 1이어도 A가 0이어도 뭐 관계없이 다 이런 Z7과 이제 동형관계가 성립을 하게. 그래서 뭐 지금 이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은 이제 뭐 적용을 해서 여기 이번 문제 이제 확인을 해보면, 여기 이제 Z7 개수 이제 다항식환이 이제 제시되어 있고, 이제 이데알로서 X제곱 빼기 X로 이제 생성시킨 이데알이 이제 I로 주어져 있고, 그래서 이 다항식환을 이 주어져 있는 이데알로 이제 자른 이 상환에 대해서 지금 가열권이 이제 몇 개인지를 묻고 있는 질문이. 그래서 뭐 방법 중에 하나는
여기 요 상한에 대해서 뭐 당연히 이제 뭐 자르기 전부터 이제 당연히 일이 있고 다 교환 법칙이 성립하고 있기 때문에 자르고 있는 환에 대해서도 당연히 일이 있고 당연히 이제 가한한 얘기를 갖고 있게 되고, 지금 i가 지금 2차식으로 써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 상한에 있는 원소들이 결국 여기 i가 이제 2차식의 배수로 써져 있기 때문에 대표 원소는 당연히 이제 1차식 이하로 이제 쓰실 수가 있고, 결국은 A에 7개 들어갈 수 있고 이제 B에 7개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A, B가 들어갈 수 있는 게 7개씩이기 때문에 결국은 원소들의 형태는 이런 거고, 총 49개의 원소를 갖고 있는 유한집합인 상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환의 원소는 자연스럽게 이제 49개가 돼. 예, 그래서 상한에 대해서 원소는 지금 49개, 그래서 유한계고, 결국 뭐 가한한 단연 얘기는 뭐 자르기 전부터 이제 원래 그랬기 때문에 뭐 단연 다 가한한 얘기를 갖고 있게 돼. 결국은 저 환이 단연도 있고 유한집합이고 가한한이기 때문에 역시 0하고 0인자하고 이제 가역원으로 이제 분할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 개수를 세면서 이 가역원의 개수에 대한 답을 또 하는 게 역시 가능하게 돼. 그리고 0인자를 확인을 하게 되면 대표연수에 이제 x하고 대표연수에 x 빼기를 써가지고 이 원소 두 개를 이제 곱을 하게 되면, 물론 대표연소끼리 곱한 게 이제 대표연소니까 x하고 x 빼기를 곱한 다항식이 될 텐데, 그게 결국 이제 i에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두 다항식을 곱하면 그대로 i가 돼. 결과적으로 이게 상한에 있는 0이고, 그래서 0이 아닌 원소들을 곱해서 이제 0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뭐 생긴 거를 확인한 거고, 각각의 원소들이 결국 이제 0인자에 해당한다라는 상황을 알 수 있다. 물론 여기 개수가 뭐 1이든 2든 3이든 4든 뭐 1이든 2이든 3이든 4든 뭐 관계없이 어차피 곱한 결과에 대해서 다 이런 상황들을 만족을 하게 돼. 그 0인자는 이렇게 생긴 애들하고 이제 이렇게 생긴 애들이 0인자고, 물론 A 자체에 0이 들어가게 되면 바로 0이기 때문에 0 빼고 여기 6개를 쓸 수 있고, B 자리에도 0 빼고 6개를 쓸 수가 있어서 이렇게 생긴 0인자가 6개, 이렇게 생긴 0인자가 이제 6개 해서 0인자가 총 12개가 있다라는 걸. 결국은 이제 단연은 있고 유한집합이 가한한이기 때문에 이제 전체 개수에서 0을 빼고 이 0인자의 개수를 빼서 이런 상황으로 이제 남는 거의 개수가 이제 가역원의 개수다라는 상황으로 적용을 하는 게 역시 가능하게 돼. 그래서 이제 0인자의 개수를 센 걸 이용해서 뭐 가역원의 개수로 이제 답을 하는 방법으로 지금 제시가 되어 있고, 이런 일이 가능한 환이 뭐 단위원도 있고 유한집합이고 가한한인 그런 환에서 지금 가능하다. 프린트 제일 먼저 써져 있던 내용에 의해서 이런 답안이 가능해요. 다음은 요 동형관계를 이제 적용하는 상황에 대한 뭐 방법을 좀 확인을 해보면, 물론 요 다항식화는 이제 단위원도 있고 이제 가한한 얘기를 당연히 만족을 하고 있고, 여기 이제 x의 배수하고 x 빼기 1의 배수를 각각 이제 j하고 k라고 이제 이름을 두게 되면, 이 더한 집합이 전체환이 되느냐를 확인을 해보면, 뭐 j에 있는 원소하고 k에 있는 원소를 뺀 원소도 여기에 당연히 있을 텐데, j에 있는 원소 x하고 k에 있는 원소 x 빼기 1하고 빼게 되면 뭐 자연스럽게 1이 만들어지고, 그 1이 결국은 여기 있다라는 걸 확인한 거고 당연히 전체 집합이 된다. 그래서 저 두 이데아를 더하면 이제 전체 집합이 되고, 그다음에 교집합에는 결국은 여기 x가 있고 여기 x 빼기 1 있으니까 교집합에 당연히 x나 x 빼기 1이 다 있고, 그 곱한 원소도 당연히 있게 돼서 결국은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i가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단연히 있는 가한한인 전체환에 대해서 뭐 두 이데아를 더했을 때 이제 전체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전체환을 교집합으로 자른 요 상환하고 각각의 이데알로 자른 상환을 직접시킨 환하고 이 동형이 성립을 한다. 지금 확인했듯이 이제 교집합 자체가 이제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i랑 같아서 결국은 전체를 i로 자른 게 이 교집합으로 자른 거랑 같은 거고, 이 동형관계를 이제 적용하실 수 있고, 결국은 이걸 자르는 거는 결국 여기 아까 x 빼기 a로 자른 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아까 대입진동의 사상 갖고 확인을 했지만, a가 0일 때든 뭐 a가 1일 때든 뭐 관계없이 둘 다 이제 z7하고 동형관계를 만족을 하게. 그래서 결국은 주어져 있는 상환하고 z7을 두 개 직접한 환이 이제 동형이다라는 걸 확인한 거고, 여기에 가역원 개수나 여기에 가역원 개수는 같고, 저희가 또 이제 곱한 안에 이제 가역원 개수를 세려고 하는 게
각각의 이제 가열권들을 찾아오는 방법을 쓰는 거랑 같아서 결국은 각각의 가열권들을 찾아와야 되고, 결국 여기에 가열권이 6개 있고 여기에 가열권이 6개 있고, 결국 수소성 원소는 결국은 이제 36개가 있다라는 걸 역시 확인할 수 있게 돼. 예. 그래서 이 동요항을 적용하는 방법을 통해서 역시 가열권의 개수를 이제 답하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을 해본 거가. 다음 A형 3번 문제는 부분적으로 저희가 부등식을 하나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실수 A, B에 대해서 이제 뭐 실수에 대한 전체 제곱, 뭐 완전 제곱식은 당연히 0보다 이제 크거나 같고, 이제 이걸 전개한 과정에서 뭐 A 제곱, B 제곱은 뭐 좌변에 놔두고 이게 마이너스 2 곱하기 절대값 2개 곱한 거를 이제 우변으로 넘기게 되면 뭐 자연스럽게 이런 부등호를 이제 얻을 수가 있고, 그냥 절대값 AB의 2배 한 거랑 그냥 절대값 AB도 당연히 부등식이 성립을 하고, 물론 절대값을 썼기 때문에 이제 다 또 0보다 크게 돼. 그래서 이렇게 당연히 제곱 더한 거하고 이 곱해서 절대값을 한 것에 대해서 물론 부등호도 성립하고 다 양수 조건을 만족하는 뭐 그런 상황들이 실수해서 당연히 만족을 하게 돼. 그래서 이게 제곱 더한 거랑 이제 이 곱한 거의 절대값에 대한 이 부등호를 이제 부분적으로 좀 적용을 하려고 해요. 뭐 다음 A형 3번 문제를 보면 이제 정역이 R두고 공역이 R인 이런 이 F라는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이제 원점에 대해서는 0으로 대응하고 원점이 아닌 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금 대응을 줬고, 이 함수가 지금 원점에서 연속이 되게 하는 지금 n들에 대해서 최소값에 해당하는 n을 찾는 게 지금 다음 3번 문제예요. 예, 아까 이제 문제에서 주어져 있던 지금 F를 다시 써놨고, 지금 15 이하에 있는 n들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할 때 저희가 이제 원점으로 가까이 가는 경로 중에서 지금 여기 y는 x라는 직선 경로를 따라서 y는 x라는 이 직선 경로를 따라서 원점으로 가까이 가는 그 방향에 대한 극한을 좀 확인을 해보시면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y가 이제 x일 때 그 선상을 따라서 이 원점에 가까이 갈 때 결국 이 방향 극한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 y자리에 x가 들어갔을 때니까 여기 x나 x가 들어갔을 때고, 여기 x에 30승을 2개 더했으니까 이제 뭐 2배 x에 30승이고, 여기 x가 들어가게 되면 x에 n승을 이제 결국 2개 곱하는 거니까 x에 2n승 형태가 돼. 그래서 n이 만약에 이제 15일 때는 이제 둘 다 이제 30승 형태가 되고 결국은 이제 소거가 될 거고, 이제 남아있는 이제 2분의 1의 극한값이 돼. 이제 15보다 더 작은 값인 n에 대해서는 결국 뭐 14가 들어간다면 이제 28승이 될 테고, 30승이니까 이제 뭐 약분하고 나도 이제 분모 쪽에만 이제 x 형태가 남는 형태가 되고, 이쪽은 당연히 숫자 형태가 남고, 그래서 여긴 0으로 가까이 가고 여기는 어떤 숫자니까 당연히 발산하는 형태가. 그래서 15일 때는 이제 2분의 1이 되고, 이제 15보다 작은 자연수에 대해서는 이제 결국 이제 분모만 0으로 가니까 이제 발산하는 형태가. 어쨌든 발산을 하든 뭐 2분의 1이 됐든 어차피 0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원점에서는 함수값은 0으로 정의를 해놨고, 뭐 얘도 다 0은 아니기 때문에 이 값이 이제 같아지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걸 확인한 거가. 역시 이게 다르다라는 거는 이제 연속이 아니다라는 걸 확인한 게. 그래서 이제 15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에 대해서는 결국 연속이 될 수 없다. 예. 이제 16인 경우를 이제 확인을 할 때 아까 이제 문제 앞에 써져 있던 뭐 부등호 상황들 여기에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뭐 실수의 전체 제곱은 역시 0보다 이제 크거나 같고, 뭐 각각은 이제 제곱한 걸 쓰고, 뭐 여기 마이너스 2배의 절대값 곱한 걸 역시 이항하고, 뭐 이 부등호 역시 그대로 다 성립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제 얘가 이제 부등식을 만족을 하게 되고, 결국 얘를 이쪽으로 나눈 거에 대한 부등식을 그대로 쓰게 되면 그래서 여기 x의 30승 더하기 y의 30승을 이쪽으로 이제 나눠주게 되면 이런 부등호가 저희가 만족을 하고 있다라는 걸 적용할 수 있게 되고, 결국은 양변에 그 xy의 절대값을 이제 곱하게 되면 여기 xy 절대값을 한 번씩 더 곱하게 되면 당연히 16승이 되겠죠. 그래서 양변에 xy의 절대값을 곱하게 되면 이제 16승하고 xy 절대값에 대해서 이런 부등호를 역시 만족을 하게 된다. 결국은 이 부등호를 만족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 부등속 오른쪽에 있는 애는 당연히 xy를 0으로 보내게 되면 당연히 극한이 0으로 가까이 가게 돼.
그래서 이 큰 쪽이 당연히 0으로 가까이 가게 되면 작은 쪽도 당연히 0에 가까이 가게 됩니다. 예, 결국은 얘가 0으로 가기 때문에 작은 쪽에는 극한도 당연히 0이 되고, 절대값에 대한 극한이 0이기 때문에 절대값 없는 극한도 당연히 0이 되게 됩니다. 결국 이 극한이 0인 걸 확인했는데 결국 함수값도 0이었기 때문에 극한값하고 이제 함수값이 같아지는 것을 확인한 게, 결국 이 상황으로 그대로 이제 원점에서 연속인 게 맞다가 돼. 그래서 n이 이제 16인 경우에 대해서는 이 부등호 상황에 의해서 지금 연속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돼. 그래서 이 부등호는 이제 여기서 나온 부등호가 돼. 예. 그래서 이제 16인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함수값과 극한값에 대해서 이제 등호가 성립을 하고 이제 연속이 된다. 그리고 이제 15까지는 이제 연속이 안 되고 이제 16에서 연속이 됐기 때문에 물론 16이 구하고자 하는 이제 최소값에 해당한다. 예. 다음 A형 4번 문제를 볼게요. 보시면 이제 조건제시법을 만족하는 이제 XY들을 모아놓은 걸 지금 DN이다 라는 이름으로 써놨고, 이 조건제시법에 들어가는 식이 여기 지금 지수 쪽에 이제 가우스한 쪽에 이제 똑같이 이제 식이 들어가 있고, 이 DN에 대한 중적분을 하고 나서 이제 n을 무한대로 보는 이제 극한값을 이제 확인하는 문제. 그래서 여기 조건제시법에 나와 있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이제 각각 u하고 v로 지금 문자를 지금 다시 바꾸고 식을 좀 정리해 보시면 계산이 가능해요. 예, 그래서 거기 x 빼기 y를 u로 이제 x를 이제 v로 그렇게 식을 바꾸게 되면, 아까 여기 가우스 안쪽에 들어가 있는 애가 그대로 이제 u제곱 더하기 v제곱 형태의 식이 이제 바뀔 거고, dn이다라는 부분도 결국 u제곱 더하기 v제곱이 n보다 작거나 같아. 예, 얘를 uv로 바꿨기 때문에 u제곱 더하기 v제곱이 이제 n보다 작거나 같다. 예. 예,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uv를 두게 되면 이제 주어져 있는 준적분의 식을 uv식으로 표현했을 때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는 상황들이 돼. 그리고 저희가 야코비안의 행렬식에 대해서 저희가 또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여기 x를 이제 u로, 그러니까 u를 x로 이제 미분을 하고 그래서 여기 u를 x로 이제 미분을 하고, 예, 그 다음에 u를 또 y로 미분을 하고, 예, 여기 v를 x로 미분을 하고 v를 y로 미분을 했을 때 여기 행렬식의 절대값이 결국 1이 나오게 돼. 그래서 결국 야코비안의 행렬식의 절대값은 이제 1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여기 뭐 1은 이제 뭐 곱하나 마나니까 이 식이랑 뭐 이 식이 결국 같아지는 상황이 돼. 예. 그래서 야코비안의 행렬식 값은 지금 1이, 야코비안 행렬식의 절대값은 1이다라는 것도 저희가 지금 확인을 했고, 여기 결국 요 영역이 이제 반지름이 이제 루트 n인 뭐 거기 원에 대해서 안쪽 부분에 대한 영역이고, 제가 나중에 가우스 값에 대해서 지금 식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 범위를 좀 나눠서 다시 계산을 해요. 예, 그래서 u제곱 더하기 v제곱이 n보다 이제 작거나 같은, 예, 그래서 뭐 여기 루트 n보다 작거나 같은 이쪽 영역에 대해서 확인할 건데, 저희가 이제 이 가우스 값을 정리하기 위해서 약간 이제 k 빼기라고 k 사이에 있는 부분을 잠깐 rk다라는 이름으로 이제 쓰게 되면, 요 영역에 대해서 지금 중적분을 시키는 게, 지금 R1 같은 경우는 이제 0부터 1까지, 뭐 R2 같은 경우는 1부터 2까지, 그래서 n이 들어가면 n 빼기 1부터 n까지니까 결과적으로 이 k가 이제 1서부터 n까지 들어가는 상황들을 다 더한 게 요 영역에 대한 중적분을 확인한 거랑 이제 같아지는 상황들이. 그래서 RK를 이런 식으로 이제 범위를 놨을 때 그 RK에 대한 중적분을 K가 1서부터 N까지 다 이제 더한 결과가 여기는 중적분 결과하고 이제 같아지는 상황들이. 예, 그리고 이제 U제곱 더하기 V제곱은 이제 RK 영역에 대해서 가우스 값을 취하게 되면 K 빼기 1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가우스 값은 RK 영역에서는 그대로 이제 K 빼기 1이 가우스 값이 돼. 그래서 가우스 값은 그대로 이런 상황들이 돼. 결국은 얘는 어떤 이제 상수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 넓이를 결국은 이제 곱하시면 될 텐데, 이 RK 쪽의 상황들을 보면
RK 쪽의 상황들을 보면 반지름이 루트 K인 거랑 반지름이 루트 K 빼기 1 사이, 물론 여기 끝엔 점선이지만 뭐 넓이를 구하는 과정에서는 실선과 점선을 뭐 굳이 구별을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실선으로 그려놓도록. 그래서 여기 RK 쪽에 이제 넓이를 여기다 이제 곱을 시키는 과정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 결국은 여기 빗금친 영역의 넓이기 때문에 이 전체 원 넓이에서 당연히 안쪽의 넓이, 원의 넓이를 결국 빼면 되고, 그래서 전체 원의 넓이가 이제 K파이고 안쪽의 넓이가 이제 K 빼기 1의 파이가 되고, 그래서 바깥쪽 큰 원의 넓이는 이렇게 되고, 뭐 작은 쪽 원의 넓이는 당연히 이렇게 되고, 그 뺀 부분이 여기 빗금에 해당하는 넓이가 되고, 그래서 그 넓이랑 그 상수를 결국 곱하시면 되고, 결국은 K하고 K 빼기를 빼기 때문에 여기 자체가 그대로 1이어서 결국 여기가 그대로 1파이가 돼. 결국은 이제 넓이끼리 뺀 거 자체는 그대로 파이가 되고, 여기 이제 결국 K가 1부터 2까지 다 더할 거에서 뭐 K가 없는 상수 부분 여기 2의 1승하고 파이는 지금 뭐 시그마 밖으로 이제 써도 이제 같은 식이 되고, 2의 마이너스 K승은 뭐 이런 상황이랑 같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이제 중적분 식을 결국 이런 RK 영역으로 나눠 놓고 다 시그마 처리를 하게 되면 이런 합의 형태대로 이제 중적분의 값이 이제 정리가 돼. 그럼 뭐 최종 질문은 다시 n을 무한대로 보내는 질문이어서 결국 이 무한급수에 대한 값을 저희가 이제 확인하는 게 최종 답이 돼. 결국 n을 무한대로 이제 극한을 취하는 값을 이제 확인하는 게 이 무한급수에 대한 뭐 값을 확인하시면 되고, 공비가 2분의 1에 해당하는 이제 무한급수여서 1 빼기 공비분의 이제 첫째 항, 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뭐 처음부터 보시면 이제 이 각각 이 부분을 UV로 놓고 나서 UV식으로 이제 식을 좀 다시 좀 정리를 하시면 되고, 결국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가우스 값을 지금 저희가 정리하기 위해서 범위를 좀 이렇게 가우스 값이 이제 정수 값이 되는 범위들을 좀 나눠서 따로따로 이제 다 적분하고 더하는 걸로 이제 계산을 정리하시면 돼요. 뭐 다음 문제에서 이제 그림 정리를 부분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는데, 이제 저 이변수 함수 이제 PQ가 뭐 C의 내부 지금 뒤에서 이제 C1 함수였을 때 요 선적분의 값을 여기 Q를 X로 편미분하고 P를 Y로 편미분해서 뺀 것에 대해서 이 영역 T에서 이제 중적분한 값에 대해서 뭐 같다. 다음 이제 A형 5번 문제를 볼게요. 여기 지금 C가 정의되어 있는 형태를 보고 지금 어떤 곡선인지를 좀 미리 확인을 해보면, 여기 T가 지금 0부터 1까지 움직이고 있으니까 여기 지금 각이 평각 쪽이 0부터 파이까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 게 위에 적혀져 있죠. 그래서 여기 평각 반지름은 지금 1이고 이제 평각이 0인 거에서부터 평각이 파인 것까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써져 있는 부분이 지금 위에 적혀져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실수 값의 범위를 보면 이제 t가 1부터 3까지니까 1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1이고 3이 들어가면 1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래서 저기 위의 식은 여기 이제 위에 있는 반원, 그리고 저기 아래에 있는 식은 여기 마이너스부터 1까지에 대한 실수 값들이 이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요 형태의 폐곡선이 지금 C로 지금 주어져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C에 대해서 요 선적분 값을 이제 확인하는 게 지금 다음 질문. 그래서 요 식을 잠깐 보시면 여기 x제곱 빼기 y제곱에 i 곱하기 2xy라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z를 제곱한 식하고 정확하게 일치해요. z를 제곱하면 x의 제곱 빼기 y의 제곱 2배의 x, y, i가 나올 텐데 요 식 3개가 정확하게 z의 제곱식하고 일치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z의 제곱식으로 이제 바꾸시면 같고, 여기 나머지 부분은 여기 마이너스 y가 있고 마이너스 ixy가 있는데, 마이너스 y가 있고 마이너스 ix가 있는데, 마이너스 i를 밖으로 빼면 결국 x 플러스
x-iy 이렇게 식이 바뀔 텐데 마이너스 i를 빼게 되면 x 빼기 iy고 결국 z의 켤레 복소수에 대한 식하고 일치하게 그래서 이 부분은 z의 제곱으로 나머지 부분은 마이너스 i 곱하기 z의 켤레 복소수 그렇게 쓴 식이 여기 안쪽에 있는 식하고 같은 식이 돼. 그래서 이게 문제에서 주어진 식을 이제 z제곱 부분하고 마이너스 i 곱하기 z의 바 이렇게 쓴 식하고 이제 아예 같은 식이. 그래서 결국 요 값을 구하시면 되고 그 중에서 이제 z제곱을 c에 대해 선적분하는 상황은 아까 이제 c는 패곡선인 걸 확인을 했고 이번 z제곱은 정함수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 정함수를 이 패곡선에서 이제 적분을 시켰을 때 당연히 이제 0이다라는 상황들이 돼. 그래서 이 z제곱에 대한 적분이 0이라서 결국은 여기 마이너스 i 곱하기 z바에 대한 적분 요 값을 결과적으로 이제 확인하시면 돼. 그 부분을 그림 정리로 지금 답을 좀 확인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z바를 x 빼기 iy로 dz를 dx 더하기 idy로 그대로 이렇게 바꾸고 나서 이제 여기를 다 전개하고 나서 여기 실수 부분하고 이제 허수 부분을 이제 구별을 좀 해놓고 나면 실수 부분에다가도 이제 그림 정리를 쓰고 허수 부분에다가도 이제 그림 정리를 쓰게 되면 그래서 여기 각각에다가 이제 그림 정리를 쓰게 되면 얘를 x로 편미분하면 0이고 얘를 y로 편미분하면 0이고 0끼리 빼도 0이고 뭐 적분해도 0이니까 이제 실수 부분은 이제 0이 되고 여기를 이제 x로 편미분하면 1이고 여기를 y로 편미분하면 마이너스 1이고 빼면 이제 결국 2고 결국은 이제 상수가 나왔기 때문에 그 상수하고 결국은 영역의 넓이를 곱하시면 되겠. 그래서 여기 상수 2, 여기 또 상수 i가 있으니까 상수 2i에다가 영역의 이제 넓이를 곱하면 될 텐데 아까 원 부분하고 이렇게 선분 부분으로 이제 c가 나와 있었고 d는 여기 넓이에요. 그래서 반지름이 1인 원의 넓이 중에서 이제 반에 해당하는 넓이. 그래서 반지름이 1인 원의 넓이 전체는 물론 파이고 지금 반원이기 때문에 이제 2분의 파이가 돼. 그래서 d의 넓이하고 그 상수를 곱한 게 결과적으로 이제 적분값이 이렇게 결정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z바에 대해서 결국 c에 대한 선적분한 결과는 지금 이렇게 되고 저희가 최종적인 답을 할 때는 그 z바의 적분값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i까지 이제 곱해야 돼. 그래서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i까지를 이제 곱을 시킨 이 값이 이제 최종적인 답이 돼. 마이너스 i까지 곱. 그래서 여기 지금 z바에 대한 이제 적분하는 상황들을 그림 정리를 써가지고 이제 계산 결과를 내고 있는데 제가 이전 기출문제 중에서 이런 흐름에 해당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밑에 참고에 넣어드렸는데 2003년도 이제 기출문제가 여기 이제 z바에 대한 이 선적분 값을 구하는 거고 이제 풀이하는 과정은 뭐 그림 정리를 써서 방금 전에 끝부분하고 같은 유형의 계산을 하시면 돼요. 여기 뭐 z바 대신에 얘를 쓰고 dz 대신에 얘를 써서 역시 전개를 해서 실수부 허수부를 나누고 각각 이제 그림 정리를 써서 그림 정리를 쓰게 되면 역시 여기 상수가 나와요. 그래서 상수에다가 뒤의 넓이를 곱하는 물론 여기 C로 둘러싸이는 영역이 D고 그 뒤에 넓이를 구해서 상수와 곱해서 정리를 해서 답을 내는 2003년도 기출문제에서도 같은 방향으로 계산이 가능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2003년도 이 기출문제하고 여기 끝부분에 z바에 대한 선적분을 확인하는 과정은 뭐 같은 흐름이다 라고 좀 보시면 돼요. 다음 A형 6번 문제 볼게요. 지금 C가 요식과 요식을 다 지금 조건제시법에 넣어놨는데 그 중에서 요식을 보시면 이제 평면식이죠. 그래서 어쨌든 평면하고 이제 다른 곡선 부분이 지금 만나는 걸로 지금 선을 지금 제시를 했기 때문에 평면하고 뭔가 다른 게 만나는 것도 어차피 이 평면 안에 있는 게 분명하고 여기 평면식하고 다른 식에 대한 교집합 부분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평면 곡선이 분명해요. 그래서 평면 곡선인 게 이제 분명하고 평면 곡선이기 때문에 이제 연료는 이제 0이 돼요. 그래서 질문 중에 지금 연료를 묻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평면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곡선인 거에 대한 게 지금 분명히 제시돼 있고 굳이 계산하지 않더라도 이제 0이 맞다라는 거를 얘기하시면 다른 질문은 이제 공률이 3이 되는 A를 묻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공률을 정확하게 좀 계산을 해 보시는 게 필요하고
결국은 요 식을 다 만족하도록 이제 매개 변수 표현을 이제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x 자리를 t라고 쓰게 되면 뭐 당연히 조건제시법에 맞게 y는 여기 t 들어간 식으로 z는 여기에 t 들어간 식으로 y하고 z를 그대로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t 여기 y에 t 들어간 식이랑 z에 t 들어간 식을 다 쓰게 되면 그게 결국은 c에 대한 매개 변수 표현을 쓴 거랑 같게 돼. 그 주어져 있는 점이 지금 100이라는 점이 이제 주어져 있는데 이 매개 변수 표현에 대해서 t자리에 1이 들어갔을 때의 상황하고 정확하게 100 점하고 일치하게 결국은 이제 공률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뭐 한 번 미분하고 이제 두 번 미분하고 이제 두 백 다 이제 외적한 식 다 구하고 이제 공률을 확인하는 식을 정리하시면 돼요. 그 값이 지금 3이 되는 a를 묻고 있고 그래서 여기 t가 1일 때에 대해서 여기 공률식을 다 정리를 하게 되면 a가 이제 들어가 있는 식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 값하고 이제 3이 이제 등호를 만족하게 되는 a를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계산을 마치시면 이제 3이 나오게 돼요. 결국은 뭐 매개 변수 표현 쓰고 나서 이제 공률 계산을 이제 정리하는 부분을 하시면 뭐 쉽게 답이 나오게 돼요. 다음 A형 7번 문제를 볼게요. 문제를 보시면 이제 부품이 이제 두 가지가 있고 그 두 가지 중에서 지금 하나라도 이제 고장이 나게 되면 지금 시스템이 지금 멈추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둘 다 이제 독립적으로 이제 제시가 되어 있고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한 식이 이제 다 제시가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수명 시간이 지금 10보다 크게 될 확률을 묻고 있는데 이제 10보다 크려면 이 가도 다 10시간 넘게 써야 돼 작동을 하고 있어야 되고 나도 이제 10시간 넘게 작동을 해야 되겠죠. 하나라도 멈추면 이제 10시간 전에 멈췄기 때문에 10시간을 넘기려면 가도 10시간을 넘겨야 되고 나도 10시간을 넘겨야 되겠죠. 결국은 이 확률은 이제 XY 이제 가나가 다 이제 10시간을 넘기는 확률을 구하는 거랑 같고 독립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뭐 각각 확률을 이제 곱하시면 되고 또 각각의 확률은 좀 확률 밀도 함수를 준 게 x니까 그대로 10에서부터 무한대까지를 다 적분을 시켜 주시면 돼요. 그리고 뭐 적분 계산도 복잡하지 않게 나오게 주었어요. 그래서 뭐 다 적분을 계산하시면 뭐 답을 하실 수 있게 돼. 다음 기입형 이제 8번 문제 이제 보시면 이제 A부터 E까지 이제 위원이 이제 5명이 있고 밑에 이제 표에서 이제 뭐 일을 할 수 있는 작업을 할 수 있는 요일에 대해서 이제 동그라미 표시가 들어가 있고 지금 그 5명 중에서 이제 4명을 선발해서 그 4명이 이제 요일이 이제 다른 요일에 일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이제 몇 가지인지를 확인하는 게 지금 기입형 마지막 문제. 지금 이렇게 지금 표가 지금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 결국 그 5명의 위원 중에서 이제 4명이 이제 선발되는 상황들이 이 5가지가 당연히 있어요. 5가지가 있고 이 5가지들마다 결국은 경우의 수를 다 따로따로 이제 구하시면 되는데 여기 지금 A, B, C하고 지금 D가 지금 뭐 겹치는 게 없기 때문에 여기 지금 A, B, C하고 D를 좀 구별지어서 이제 경우의 수가 이제 세워지는 상황으로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D하고 E가 이제 이렇게 하나만 들어가 있는 경우를 세는 방법하고 여기 D하고 E가 이제 2번 들어가 있는 방법을 세는 거하고 세는 방법들이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뭐 1, 2번을 세는 방법하고 이제 3, 4, 5를 세는 방법하고 이제 같은 방법. 1번하고 3번만 뭐 세워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1번을 센다라고 하면 결국은 A, B, C하고 D를 잠깐 끊어서 보시면 되는데 D 같은 경우는 어차피 금요일에 할 수도 있고 이제 토요일에 할 수도 있으니까 결국 2가지 방법이 있어요. D는 2가지 방법이 있고 사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E도 금요일에 할 수도 있고 일요일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E도 2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D도 이제 2가지 방법이 있고 E도 이제 2가지 방법이 있고 앞에는 똑같이 A, B, C이기 때문에 여기 A, B, C가 지금 요일이 다르게 이제 일하게 되는 방법들의 가지수 되면 당연히 같은 가지수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뭐 지금 같은 방법에 의해서 세시면 되고 그래서 1번하고 3번만 좀 써보려고 하는데 경우를 지금 그냥 차근차근 써보면 A가 만약에 이제 월요일에 작업을 하게 되면
A가 월요일에 작업을 하게 되면 그러면 결국 B는 월하고 수밖에 할 수 없는데 A가 이미 월요일에 작업을 하게 되면 같은 요일에 못하기 때문에 B는 꼭 수요일에만 작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A가 월요일에 들어가면 이제 C는 수요일에 들어가야 되고 B는 수요일에 들어가야 되고 결국 이제 C는 거기 월수를 빼게 되면 이제 화하고 목 중에 하나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A가 월요일로 들어가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ABC가 이제 일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게 돼요. A가 만약에 이제 화요일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 B는 이제 월요일도 가능하고 수요일도 가능하게 돼요. B는 월수가 다 가능하게 되고 그래서 A가 화에 들어가고 B가 월에 들어갔을 때 그때 C가 언제 가능한지를 이제 확인해 보시면 A가 지금 여기 월요일로 들어가게 되고 A가 화요일에 들어가게 되고 여기 지금 B가 월요일에 들어가게 되면 그럼 C는 월화를 빼고 나머지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목밖에 남지 않게 되죠. 그럼 이때 C는 꼭 목요일에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화요일, 수요일에 A, B가 들어가는 경우를 이제 보면 그래서 A는 화요일에 B가 수요일에 그래서 A가 화요일에 이제 B가 이제 수요일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C 같은 경우는 목요일도 가능하고 월요일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A가 화요일에 이제 들어가는 경우에 대해서는 총 3가지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A가 수요일에 들어가게 되면 A가 이제 수요일에 들어가게 되면 B는 이제 수요일을 쓸 수 없기 때문에 B는 꼭 월요일로 결정이 나야 되고 그래서 A가 수요일, B가 이제 월요일로 들어가게 되면 A가 수요일, B가 월요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C는 이제 화목 중에 이제 하나로 들어가야 되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A가 이제 목요일에 들어가게 되면 A가 이제 목요일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B는 월수 둘 다 가능하고 여기 이제 A가 B가 월에 들어갔을 때 A가 목요일에 들어가고 이제 B가 월요일에 들어가게 됐을 때 그때는 C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목은 안 되고 월도 안 되니까 이제 화로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C는 화에 들어가야 되고 이제 A가 이제 B가 수에 들어갔을 때 A는 목에 들어가고 이제 B가 이제 수에 들어가게 됐을 때 결국 이제 C는 결국 여기 월화 중에 한 군데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A가 목에 들어간다면 이제 가능한 방법이 3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2가지, 3가지, 2가지, 3가지 해서 이제 총 10가지의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A, B, C가 이제 다른 요일로 들어가는 방법이 총 10가지가 있겠죠. 뭐 여기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제 1번 방법하고 2번 방법을 세는 방법은 이제 차이가 사실 없고 사실 3, 4, 5가 이제 세는 방법에도 큰 차이가 없는데 그냥 3만 적어보면 사실 이제 3하고 4하고 5도 지금 D가 지금 다 여기 2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D를 금토일에 배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면 되는데 여기 금요일, 일요일 쓰는 방법이 있고 토요일, 일요일 쓰는 방법이 있고 여기 금요일, 토요일 쓰는 방법 3가지가 있고 그래서 D를 금토일에 배열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고 결국 여기 들어갈 상황들이 여기 뭐 A, B를 다른 요일에 쓰는 걸 세고 뭐 A, C가 다른 요일에 들어가는 걸 세고 B, C가 다른 요일에 들어가는 걸 세시면 돼서 뭐 방법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어서 그리고 A, B를 다른 요일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여기다가 세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A, B가 지금 여기 다른 요일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세보면 여기 지금
얘가 월요일로 들어가게 되면 얘가 이제 수요일에 들어가야 되고, 화요일에 들어가면 수요일에 들어가야 되고, 목요일에 들어가면 이제 수요일에 들어가야 돼. 그렇게 세 가지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6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6가지. 뭐 나머지도 이제 이렇게 세보면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나머지도 이제 겹치지 않게 될 수 있는 방법들을 확인해 주시면 돼요. 5가지를 이제 다 세시고 뭐 다 더하면 이제 100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100가지다. 예. 이제 다음 해석한 문제는 여기 이제 1 더하기 t제곱분의 1에 대한 그 적분하는 상황들이 식에 나오게 되는데, 저희가 아크탄젠트로 이제 적분을 하시면 돼요. 뭐 윗끝 아래끝은 이제 문제에 맞는 상황으로 이제 하시면 되고, 그다음 제가 이제 평등수렴하고 이제 관련되어 있는 명제 중에서 제가 이제 함수열이 평등수렴하고 이제 각각의 함수열들이 다 연속이었으면 이제 극한함수도 이제 연속이 돼야 한다,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갖고 있고, 얘를 대응 형태대로 써보면 각각 n에 대해서 hn이 연속인데 만약에 h가 연속이 아니었다면 이제 평등수렴할 수 없다. 얘를 부정해서 평등수렴한다라고 하게 되면 기억하고 바로 모순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뭐 기억하고 뒤에는 이제 같은 논리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각각의 h는 연속이고 극한함수가 만약에 연속이 안 된다면 평등수렴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내용을 할 수 있겠죠. 다음 A형 11번 문제를 볼게요. 지금 h가 이제 0일 때는 0으로 0이 아닐 때는 이렇게 적분으로 지금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아까 이제 아크탄젠트 형태의 식으로 이제 식을 좀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먼저 볼게요. 이게 지금 0이 아닐 때에 대한 h에 대한 식으로 주어져 있는데, 이제 분모 분자를 지금 다 x의 제곱으로 지금 나누게 되면, 그러니까 x의 4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여기는 1이 되고, 여기 x의 4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x의 제곱분의 1이 되고, 여기 x의 4제곱으로 나누면 x의 4제곱분의 t의 제곱인데 제곱을 밖으로 빼게 되면 x제곱분의 t가 결국 1 더하기 제곱분의 식으로 나와 있고, 이 부분을 t에 대한 미분한 식이 정확하게 여기 그대로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식이 정확하게 여기 가로 안에 있는 식에 대한 이제 아크탄젠트 식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h가 0이 아닐 때에 대해서 주어지는 식이 사실 x의 4제곱을 나눠놓고 확인해 보면 아크탄젠트에 대한 식으로 보시면 돼요. 지금 아래끝 윗끝은 0하고 1이니까 그대로 1하고 0을 넣게 되면 이런 상황들이 돼요. 그래서 0이 아닌 x에 대해서 hx에 대한 식은 이렇게 아크탄젠트에 대한 식으로 보시면 돼요. 어쨌든 정리를 해보시면 이제 아크탄젠트로 이제 식을 정리하실 수 있고, 이제 질문 중에 하나는 이제 x가 0으로 갈 때에 대한 극한값을 묻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럼 이제 아크탄젠트에 대한 식으로 다 정리를 하고 나서 x가 이제 0으로 보내는 상황들을 보면 x가 0에 가까이 가면 당연히 이렇게 무한대 쪽에 가까이 가게 되고, 결국 아크탄젠트에 대해서 제가 무한대로 가까이 가게 되면 이제 2분의 파이가 극한값이 나오게 되죠. 결국 적분한 결과를 이렇게 쓰시고 나면 이제 극한값은 이제 2분의 파이다. 그게 이제 질문 중에 하나고, 이제 이어지는 질문은 지금 HN을 이렇게 급수식으로 이제 지금 정의를 해놨고, 이게 지금 평등수렴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여기 지금 시그마 뒤쪽에 이제 나와 있는 식은 어차피 여기 뭐 연속인 함수들을 지금 분모 분자에 썼기 때문에 분모가 0 되는 상황만 없다면 이렇게 나누는 식도 당연히 이제 연속이 될 텐데, 어차피 여기 다 짝수승을 해놨기 때문에 다 뭐 어차피 0 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분모가 0 될 일이 없고 각각도 연속이기 때문에 나눈 거 연속이고, 연속을 뭐 몇 개 더해도 연속이라서 모든 n에 대해서 이 hn이 다 연속이다 라는 상황들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평등수렴하는 게 맞다면, HN이 모든 n에 대해서 연속이었기 때문에 극한함수 이제 연속이 역시 성립을 해야 돼요. 연속이 성립을 해야 되는데, 아까 이제 이 h에 대한 0에 대한 극한값을 이제 아크탄젠트로 적분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값을 확인했더니 지금 2분의 8가 나왔고, 지금 0에서의 함수값은 아까 0으로 정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물론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함수값하고 극한값이 지금 다르다라는 상황들이 되어 있고, 연속이 아니다가 됐죠. 그래서 평등수렴하는 게 맞다면 연속이 돼야 되는데, 극한함수가 연속이 돼야 되는데 극한함수가 연속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평등수렴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는 그 적분 부분으로 정의되어 있는 이 부분을 저희가 아크탄젠트에 대한 상황으로 지금 식을 좀 계산을 하는 게 필요하겠죠. 다음 이제 위상 문제가 지금 여유한 이상이 이제 부분적으로 지금 나오게 되는데, 저희가 여유한 이상에는 이제 여가산 이상이 전체에서 유한계를 빼거나 이제 전체에서 가산계를 뺀 그런 형태에 대한 계집합들이 결국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여유한이나 역가산에 있는 이 계집합들에 대해서 다른 집합하고 만나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상황들을 하다 보면 뺀 거하고 교집합을 취하는 거하고 교집합을 하고 뺀 건 언제나 같게 돼요. 그래서 여유한 이상 같은 경우에 전체에서 유한계를 뺀 거, 여유한 이상에서는 저런 형태의 계집합을 갖고 있는데 다른 집합하고 저 계집합이 만나는지를 확인을 할 때 교집합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빼도 집합이 같고, 결과적으로 만약에 이 C가 무한집합이라면 무한에서 유한을 뺐을 때 이제 공집합이 안 나오게 돼. 그래서 만약에 C가 무한이라면 이게 공집합이 아니다 라는 걸 확인하게 되고, 무한집합 C에 대해서 이런 형태의 계집합하고는 항상 만난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게 돼. 그래서 여유한 이상이나 역가산 형태에 대한 계집합이 다른 계집합하고 만나는지를 확인을 할 때 이런 형태의 등호를 쓰시는 게 이제 성립하게 돼.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긴밀을 확인하는 뭐 충분 조건 중에서 이제 그 전체집합에서 특정한 점 하나가 존재해서 그 점을 갖고 있는 계집합이 뭘 오더라도 그 계집합을 빼고 나서 남는 게 뭐 한 20개밖에 없다라고 하면, 그래서 이 뺀 게 만약에 20개밖에 없다라고 하면 그 20개는 각각 계집합을 따로따로 찾아와도 계집합 20개면 충분하고, 그래서 처음에 그 x0를 갖고 있는 계집합 G하고 뭐 나머지가 20개였다면 그 20개의 계집합까지 다 갖고 오면 21개만 갖고 와도 이제 전체 집합을 당연히 다 커버할 수 있는 상황들이 돼. 그래서 특정한 점 하나에 대해서 뭐 그 계집합에 대해서 빼고 나서 원소가 유한개밖에 남지 않는 거는 뭐 당연히 긴밀 얘기를 만족을 하게 돼. 그래서 여유한 이상 같은 경우는 계집합 자체가 이런 형태의 계집합이다 보니까 전체에서 이런 걸 당연히 다시 빼게 되면, 그래서 뭐 여유한에는 계집합은 전체에서 빼게 되면 당연히 유한계가 남게 돼. 사실 그런 점이 단 한 개만 있어도 당연히 긴밀이 되는데, 뭐 여유한 이상은 모두 다 그런 점들밖에 없기 때문에 뭐 당연히 여유한 이상 공간은 당연히 긴밀 얘기를 만족을 하게 돼. 그래서 뭐 다음 뭐 위상 문제에서 긴밀을 확인하는 부분도 거의 뭐 이런 뭐 여유한 이상이 긴밀인 걸 확인하는 개념이나 큰 차이가 없게 돼. 다음 위상 문제를 보시면 타우가 지금 여유한 이상이 주어져 있어요. 타우가 여유한 이상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뭐 A는 이렇게, B는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고, 지금 부분 공간을 각 타우 A, 타우 B라고 썼는데, 결국은 여유한 이상에 있는 계집합 자체가, 그러니까 타우에 있는 원소들 자체가 그래서 실수 전체에서 뭐 4개, 뭐 이 정도 이렇게 유한계가 빠진 그런 형태들을 계집합으로 갖고 있는 게 여유한 위상 공간이고, 그런 위상 공간하고 지금 A하고 교집합한 애들은 어떤 모양이고, 이런 애들하고 A하고 교집합한 게 어떤 모양인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B는 지금 원소가 지금 3개밖에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전체에서 4, 5를 뺀 거하고 당연히 교집합을 시키게 되면, 이런 거하고 교집합을 시키게 되면 당연히 3이 남을 거고, 3, 5를 뺀 거하고 교집합을 시키면 당연히 4가 남을 거고, 3, 4를 빼고 교집합을 시키면 당연히 5가 남을 거여서 당연히 이런 애들하고 3, 4, 5에 있는 애들하고를 교집합을 시키다 보면 단점집합 3도 나오고 단점집합 4도 나오고 당연히 단점집합 5도 나오게 돼. B쪽에 대한 그 위상은, 그러니까 B쪽에 대한 위상은 이제 이산 이상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게 돼. 그래서 타워 B 쪽의 위상은 지금 이산 이상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 이런 애들이 계집합이 되는 거죠.
타우 A 같은 경우는 이런 애들하고 얘하고는 이제 결국 교집합을 시키는 거니까 여기에서도 적당히 유한계가 빠져 있는 형태의 집합들이 오겠죠. 이런 형태가 대표적인 계집합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그 A나 B에 대한 위사항들은 이제 그런 형태다라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 뭐 그런 거를 다 계집합으로 갖고 있는 그런 공간을 지금 또 타워 프라임이다라고 했고, 그래서 이런 계집합들을 다 갖고 있는 게 지금 타워 프라임이고, 그 타워 프라임이라는 위상 공간에서 C라는 집합을 이렇게 줬고, 지금 문제 중에 이제 경계에 대한 답을 하나 확인하는 게 있어요. 지금 C의 집합을 지금 보시면 3이 일단 있고, 그 다음에 3에서 1 빼고 2분의 1 빼고 3분의 1 빼고 하니까 결국은 뭐 2도 있고 조금씩 3에 가까이 가는, 그래서 3도 있고 뭐 2에서부터 조금씩 이렇게 3에 가까이 가는 뭐 그런 점들을 다 모아둔 집합이 지금 C인데, 지금 경계를 묻고 있는데 제가 경계점 같은 경우는 계집합을 갖고 올 때마다 C하고도 만나고 C의 여집합하고도 만나는 그런 점들이 경계점이 되겠죠. 여기 3이나 4나 5는 이미 단점집합 계집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단점집합 계집합을 갖고 오게 되면 당연히 C하고 C의 여집합 동시에 만날 수는 없게 되죠. 어차피 점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 C랑 C의 여집합 두 군데랑 만나는 건 당연히 불가능하게 돼. 이렇게 단점집합으로 계집합이 있는 이런 점들은 당연히 경계점에 해당이 당연히 없어요. 그래서 3이나 4나 5는 이제 사실 어떤 집합이 오더라도 이제 경계에는 당연히 못 들어가게 돼. 뭐 지금 문제 상황에 대해서도 3, 4, 5는 당연히 해당이 없게 돼. 그럼 B에 있는 원소들은 다 해당이 지금 없고, 지금 A에 있는 원소들이 지금 경계점에 들어가는지에 대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A 집합에 있는 점을 하나 택해서 그 A를 갖고 있는 계집합을 쓰게 되면 사실 이런 형태를 써야 되겠죠. 뭐 이런 게 몇 개 더 붙더라도 뭐 모양은 전체적으로 이런 모양으로 뭐 생각을 해도 되겠죠. 그럼 이제 이런 형태의 집합을 생각을 해보시면 될 텐데, 이 집합하고 주어져 있는 C, 주어져 있는 C의 여집합하고 만나느냐 여부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C하고 A 부분을 지금 확인을 하다 보면, 어차피 C하고 A를 교집합을 시키다 보면 어차피 뭐 3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금 여기 교집합에 지금 들어갈 일이 없겠죠. 그래서 C하고 A하고 교집합한 다음에 유한계를 더 빼는 형태인데, 어차피 C하고 A를 교집합을 시키다 보면 지금 여기 2에서부터 조금씩 지금 3에 가까이 가는 점들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무수히 많이 지금 A 부분하고 만나게 되겠죠. 여기는 당연히 무한이에요. 당연히 무한이고, 무한에서 유한을 뺐기 때문에 당연히 공집합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어떤 계집합이 오더라도 C하고 지금 만나는 상황들이 될 수밖에 없고, 뭐 거의 비슷한데 C의 여집합하고 교집합 부분을 확인하는 것도 C의 여집합하고 A하고 만나는 부분을 확인하려고 하는 건데, 어차피 C가 2에서부터 조금씩 3에 가까이 가는 점들이 있고, 그걸 여집합을 시키게 되면 A하고 만나는 부분이 역시 무수히 많게 되지. 얘도 무한집합이 되지. 그래서 얘도 무한이지만 얘도 무한이고, 어차피 무한에서 유한을 빼면 여전히 공집합이 될 일은 없어서 결국은 어떤 형태의 계집합이 오더라도 C하고도 만나는 거고 C의 여집합하고도 만나는 게, 그래서 A집합에 있는 애들은 어떤 계집합을 갖고 와도 C나 C 여집합하고 동시에 만나는 게 돼서 A집합에 있는 애들은 다 경계가 돼. 그래서 C집합의 경계는 A집합 전체를 다 적어주시면 돼. 지금 뭐 풀이 과정 없이 지금 어쨌든 경계만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C의 경계를 뭐 이렇게 계집합 형태들을 좀 따져 보시고 나서 지금 경계는 A집합이다 이렇게 적어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어지는 질문은 그 X의 타워 프라임 요 위상 공간에 대해서 이제 긴밀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데, 어차피 이런 형태의 집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거는 못 덮는 점이 몇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형태 계집합으로 못 덮는 점이 뭐 한 20개밖에 없다라고 하면 얘까지 포함하면 21개로 뭐 전체 공간을 다 커버하는 게 가능한 게,
이런 형태의 집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뭐 긴밀 얘기를 그대로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경계는 지금 A 집합인 거를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고, 뭐 긴밀이 맞는 부분을 확인해 보면 뭐 일반적인 지금 덮개를 하나 꺼내 왔고 G알파라는 계집합을 이용해서 꺼내 놨고, 그 다음에 뭐 A 집합에 있는 원소를 아무거나 하나 갖고 와요. 그래서 A 집합에 있는 원소를 아무거나 하나 갖고 오고, 그럼 그 원소를 갖고 있는 이 계집합에 지금 필요한 상황들이 될 테고, 어차피 지금 A 집합에 있는 원소를 갖고 있는 계집합의 형태는 전체에서 유한계를 뺀 형태의 계집합이기 때문에 전체에서 그걸 빼게 되면 당연히 유한이 나오게 돼. 그래서 A 집합에 있는 원소를 아무거나 적게 되면 그 계집합이 못 덮는 점은 유한계밖에 당연히 없게 돼. 그래서 그게 N개였다라고 하게 되면 그건 X1부터 Xn까지의 계집합은 따로따로 찾아와도 N개면 충분한 상황들이 돼. 그래서 각각의 점들에 대해서 접는 계집합을 다 따로따로 찾아와도 N개면 충분해요. 그래서 그 N개하고 뭐 처음에 택한 요거까지 다 합해도 N 더하기 1개면 이 N 더하기 1개면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되고, 긴밀이 되는 이유가 결국은 뭐 여기 A 집합에 있는 애들의 계집합은 몇 개 빼고는 다 덮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 저희 지금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